인간의 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출근길에 오르고, 낮에는 치열한 업무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다가,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혹은 홀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흐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잠입니다. 잠은 단순히 하루의 피곤을 풀어내는 휴식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드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더 버티자, 오늘만 늦게 자자 하며 하루의 균형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복된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함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력과 건강 전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버틸까? 그 차이는 결국 잠을 어떻게 지키느냐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생활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숙면을 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운 일상으로 가져가 볼까요? 직장인 김 씨는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연일 새벽까지 야근을 이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 주만 버티면 되니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면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단순한 피로를 넘어 심한 감기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발표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팀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씨가 겪은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평소라면 쉽게 이겨냈을 감기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7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지키는 이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도 비교적 병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이 하나의 튼튼한 방패를 가진 것처럼 일상의 작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질의 차이가 아니라 잠을 어떻게 지켰는가라는 생활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잠은 최고의 면역제입니다. 이 문장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치매, 그리고 암까지도 그 시작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흘려보내는 밤의 몇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건강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고 면역력을 재정비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빼앗기면 우리의 몸은 병에 더 취약해지고 삶의 질은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침대에 눕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와도 같은 정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을 감고 잠드는 순간을 멈춤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깨어있을 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기억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지워내며 근육은 회복하고 장기는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은 면역 체계의 강화입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면역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면역은 우리 몸의 보안 시스템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 세균, 혹은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암세포까지 모든 위협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와 NK세포 자연 살해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 몸의 경비병처럼 24시간 내내 순찰을 돌며
위협이 감지되면 즉각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NK세포의 활동력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지만 수면 시간이 4시간 이하로 줄어든 사람은 NK세포의 활동이 무려 70% 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부족이 우리 몸의 방어력을 눈에 띄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제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 참가자들은 단순 감기 바이러스에도 훨씬 더 쉽게 감염되었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바이러스 앞에서 무장 해제된 것과 같다. 연구진의 표현은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고갈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이 부족한 상태는 마치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 적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일상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밤을 새운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곧잘 감기에 걸리는 이유, 프로젝트 마감으로 며칠 동안 잠을 줄인 직장인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쓰러지듯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잠을 통해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병에 무너진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수면은 단순히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는 힘을 주는 것뿐 아니라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습니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한 심장은 충분한 회복 시간을 얻지 못해 항상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결국 작은 피로가 누적되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면과 호르몬의 관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면역 반응을 돕는 멜라토닌의 분비는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고 몸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이렇듯 수면 부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쉽게 아프도록 만듭니다. 한 예로 어떤 40대 직장인은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수면이 부족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지만 다들 이렇게 사니까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그에게 초기 심장질환 진단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오랜 기간의 수면 부족이 이미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다른 사실은 수면 부족이 정신 건강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의 상당수는 만성적인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수면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물질의 분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결국 마음의 병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왜 병에 잘 걸릴까?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잃어버린 몸은 불균형에 빠지고 작은 위협에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난 잠이 없어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을 빼앗기면
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시간이다.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을 때 몸은 결국 우리에게 강제로 멈춤을 명령합니다. 그 멈춤은 때로 병의 형태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도 삶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잠을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습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잠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잠을 가장 쉽게 희생해버립니다. 공부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단순한 여가와 휴식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덜을 외치며 수면을 줄여갑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실제 사례 속에서 확인하면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국내의 한 대기업에 다니던 30대 중반의 직장인 박 씨는 회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몰릴 때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했고 상사들이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우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쌓은 성과는 잠시 박 씨를 빛나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계속된 면역력 저하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단순 감기 정도로 끝났을 바이러스가 그의 몸에서는 빠르게 번져 심각한 폐 질환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을 줄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세대는 성공과 성과를 위해 잠을 포기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외로 빨리 찾아옵니다. 젊다고 해서 면역력이 무한정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규칙한 생활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젊은 나이에 큰 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와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던 간호사 집단은 일반인보다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수면 부족이 면역력을 극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환자를 돌보던 이들이 오히려 병에 취약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늘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할 때 그들의 몸은 일반인보다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원정 경기를 위해 이동하며 수면이 부족했던 선수들은 평소보다 부상 위험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육은 회복하지 못하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작은 충돌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기력은 물론 선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몸의 기초 체력을 허물고 작은 위험에도 쉽게 무너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감기나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져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면 부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쯤 못 자면 어때?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그러나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면은 절대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잃은 잠은 내일 몇 시간 더 잔다고 해서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날 회복하지 못한 면역력은 그대로 손실로 남고 몸은 약해진 상태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결국 그 손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큰 병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잠의 가치를 알면서도 계속 잠을 줄이는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사회의 압박과 개인의 욕심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혹은 조금 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몸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면을 줄여 얻은 성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의료비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감정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자는 얼굴만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조금만 더 버티자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잠시 멈췄더라면 조금만 더 내 몸을 챙겼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잠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본 조건입니다. 물과 공기, 음식이 필요하듯 잠은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잠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균형을 잃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을 지켜야 한다. 이 단순한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수면 부족이 불러온 사건들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픔과 후회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언제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차 안이나 지하철에서 업무 준비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회의와 업무로 정신없이 흘러가고 퇴근 후에도 가사와 인간관계 혹은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과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분주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바로 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잠은 결코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근본이며 병을 막아내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면역력을 잃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비정상 세포들을 억누를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심장병, 당뇨,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까지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연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젊음은 수면 부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오히려 젊을 때부터 시작된 수면 부족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잠을 잘 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사고할 수 있고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가 이어지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잔 날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와 웃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잠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반대로 잠을 지키면 삶을 지킬 수 있다. 건강, 관계, 일, 행복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밤 지키는 몇 시간의 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비싼 건강 보조제, 최신 운동기구, 특별한 치료법.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침대 위에서 보내는 깊은 수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운이 남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잠을 줄이며 성공을 쫓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이 되던 해 그는 큰 병을 얻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몸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지 않았다. 병상에 누운 그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잠을 가장 먼저 지키겠다. 그 후 그는 회복하는 동안 매일 규칙적인 수면을 실천했고 놀랍게도 건강은 점차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의 많은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없지만 잠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병을 이겨낼 힘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 잠이 부족하면 병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잃는 순간 몸은 반드시 그 대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잠을 지키는 순간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은 어떤가요? 혹시 해야 할 일이 많아 또다시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으려 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늘은 내 몸을 위해, 내 내일을 위해 잠을 지키겠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우리의 건강과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불빛을 줄이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한 채 눈을 감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잠든 동안 스스로를 회복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 작은 울림과 변화를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